자, 그러면 오늘 다룬 주요 내용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계엄 당시에 우리가 그냥 계엄이니까 당연히 헬기가 투입되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헬기가 투입되는 과정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증인으로서 유종훈 수방사 1방공여당 명중대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느냐? 긴급비행 신청을 받으면 R75라는 그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비행할 수 있는 승인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려면 2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엄 당일날. 아, 그래서 계엄 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비행기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늦어지지 않았더라면 계엄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박선 의원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1차 긴급 비행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긴급 비행 신청은 뭐가 써져 있어야 되느냐? 소속, 기종, 대수, 그렇지. 경로, 목적을 밝혀야 돼요. 그렇지. 근데 6기 항공대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작성했는데 신청 목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비행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그 뭐 계엄이나 내란인데 뭐 목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상급자인 작전처장과 참모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불허가를 받아요. 두 번째도 똑같은 사유로 불승인을 해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6이 헬기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레이더를 보니까 헬기가 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천 일대에서 날아들었는데 방향이 북쪽인 거야. 이천에서 북쪽이면 어딥니까? 서울. 서울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에게 멈추세요. 홀딩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용인 인근 항공에 머물렀어요. 그 헬기가. 만약에 이 지시까지 따르지 않고 갔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격해 합니다. 아, 그 수방사에서 그 헬기, 비승인된 헬기를 총을 쏘던 대포를 쏘건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멈춰 있었고 그 당시에 이 참모장이 연락을 합니다. 계엄사령부에. 그래서 계엄사령부에서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행기 승인을 안 내줬어. 근데 레이더 보니까 비행기가 이미 떠 있는 거야. 너네 왜 떠 있냐? 그랬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계엄사령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락을 해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변호인들의 의견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비행 승인 코드라는 건데 비행 승인 코드가 있으면 항공을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비행 코드 승인은 비행 코드 승인을 받고 바로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승인과 동시에 코드를 받아서 원래 지나가는 겁니다. 아, 원래 승인을 해주면 원래는 그런데 근데 긴급한 상황에는 뭐 코드를 먼저 받을 수는 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실무자들은 비행 승인 코드를 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통제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1차랑 2차 긴급 신청을 냈었을 때 그쯤에 해가지고 이 비행기 운전사가 비행 승인 코드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근데 실무자들은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승인 코드를 내줬다. 두 번째, 승인 코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두 가지로 추격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비행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 승인 코드가 떨어지지 않으면 원래 비행기 운전은 안 한대요. 명령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치. 왜냐면은 괜히 승인 코드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자기 요격 당하면은 개죽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실제로 승인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모르겠으나 우선 그 밑에까지 지시가 왔었고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이 비행 코드를 승인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지금 합리적인 추론은 저기 그 비행기를 몰았던 사람은 승인 코드가 떨어졌으니까 비행을 한 건데 그렇죠. 멈추라는 지시에 멈춘 거고. 네. 그러면 승인 코드를 누가 줬냐? 그 작전부에서 준 게 아니라 이진우 사령관이 됐든 계엄 사령관이 됐든 김용현이 됐든 누군가가 임의로 승인 코드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행을 몰았을 것이다. 미친 짓들을 하고 있었네. 그런데 이진우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전 증언에서 이 사람들이 승인을 해주고 헬기가 넘어갔는데 이진우가 헬기 승인을 해주라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진우는 당연히 몰라야 되는 게 실무자 중에서 이 비행기를 내보냈을 때 이진우에게 보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진우가 먼저 전화가 와서 비행기 승인해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화로. 그런 것들을 추론해 봤었을 때
이진우가 이 사람들에게 비행 승인 코드를 내어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영현이나 윤석열의 지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갑자기 그게 떠올라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전에 그 비행기 어디쯤 왔어. 그렇죠. 그거를 곽종근 사령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윤석열이. 그 내막이 굉장히 지금 와.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비행 또 승인 있을까요?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방사에서 승인을 안 내주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수방사령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63 빌딩에서 대공포 막 하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이상한 비행 물체 날라오면 쏘는 거잖아. 예. 근데 허가되지 않은 비행기가 날라오면 수방사는 당연히 대응을 하겠지. 그렇죠. 승인 코드가 있어도 수방사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승인 코드도 두 개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승인 코드도 원래 수방사에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진우일 확률이 높다는 그래서 거야. 이진우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샹 너무 시키네. 만약에 그렇다면 완전 나쁜 놈이죠. 왜냐면 그 비행기가 목적지는 처음에 여의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2차 전화가 왔을 때는 이미 국회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수방사에서도. 근데 사실 이 707 특공단이 국회로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뻔하죠. 국회의원들 끌어내거나 거기 통제를 가하거나 의결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707이 가가지고. 야, 나 지금 소름 돋아요.